네, 특별한 탑5로 돌아온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까요? 5가지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우리 댓글창에서도 LIG 넥스원 왜 떨어졌어요? 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증권가에서 LIG 넥스원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면서 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 역시도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권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현대로템 최근에 수주를 쌓으면서 방산 형님으로 불리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캐시카우 더 큰 철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 날개를 달고 처음으로 수주 잔고가 2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지금 방산주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 속에서 현대로템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넥슨 게임즈인데요. 오늘 오후 4시에 퍼스트 디센던트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미 공개 테스트 때 2만 명이 몰리면서 기대감이 최고조로 올라왔었는데 오늘도 출시 10분 만에 동시 접촉사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매우 좋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게임주들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좀 망설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과연 넥슨 게임즈 어떤 전망이 있을까요? 세 분과 함께 OX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ABL 바이오인데요. 오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세포만 표적한다는 ADC 개발을 위한 건데요. 무려 1,400억 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시간외에서는 3%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악재다 호재다 나눠지는 모습입니다. 주식 가치가 희석될 거다, 악재다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기술 투자가 될 테니까 성장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눠지는 건데요. 과연 세 분은 호재다, 악재다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오늘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소재 제약사와 무려 1조 4천억 원 규모의 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게 어떤 규모냐면요. 작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수주 금액의 무려 40%를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아직 고객사와 제품명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6개월 만에 무려 수주 잔고 2조 5천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과연 오늘의 이 상승세에 더불어서 내일장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흥구석유인데요. 이제 다시 한번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석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석유주들 저희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특별한 탑5 오늘도 5종목 통해서 시장도 살펴보고 각각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가줄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5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대로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넥슨 게임즈, ABL 바이오도 시간 외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장에서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종목 흥구석유, 지금 유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과연 관련주들 흐름은 어떨지 단기적인 테마로 봐야 될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현대로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IG 넥스원 때문인지 방산주들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잔고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는 되고 있지만요.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은 주가 위치가 다소 고점일 수 있다라는 인식 때문인지 오늘 장에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현대로템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유지해봐야 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O 들어주신 이유 따로 있을까요?
먼저 하락하는 이유가 오늘 시장의 하락에서 어느 정도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차피 이제 지금 현재 펀더멘탈을 봤을 때 뭐 비싸다 싸다 얘기할 수는 없고 방산주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이제 박스권 상단에 있는데 지금 현재 3만 원대에서 이제 4만 원 이상에서 놀고 있던 주식이기 때문에 4만 원이 조정 거쳤을 때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내일 저 3만 원 8천에서 3만 5천 원 정도면 지금 현재 박스권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3만 5천 원까지 내려온 다음에 땡큐하고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는 4만 2천 원 정도 해서 이제 팔면은 기본적으로 20% 이상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오히려 박스권 매매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3만 5천 원 선에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우리 김은태 매니저님도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인만 계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주 잔고가 20조를 넘었는데 올해 안에 또 하나 수주가 또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늘어날 거로 보여지고요.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개인들만 매수했다는 이유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다 보니까는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흐름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4만 원 역시나 저도 동일하게 4만 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매수 관점을 유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현대로템 관련해서는 오를 들어주셨고요. 조정 시에 매수 그리고 박스권 매매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게임주, 넥슨 게임즈입니다. 본장에서는 2.1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시간 외에서는 7%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 출시 10분 동접이 1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전 베타 최고 동접은 7만 7천이었는데 이 부분을 돌파한 건데요. 때문에 시간 내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뿐만이 아니라 게임주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지금 게임주 중에서 시프트업이 공모주 청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에 11일 날 상장이 될 예정인데요. 전반적인 IPO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증권가에서는 게임주들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단은 먼저 이 넥슨 게임즈 이슈가 있기 때문에 OX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지금 담아봐도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OXO, O가 두 개 나왔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O를 들어주신 이유 따로 있을까요? 지금 제가 스팀 사이트에 들어가서 게임 순위 좀 보고 있는데요. 게임 순위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겨울 게임주들은 출시한 날부터 해서 이제 게임 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출시하자마자 일단 2위까지는 올라와 있고 글로벌 순위가 2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좀 전에 봤을 때 미국 쪽에서도 1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밀려서 3위 정도에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동접자가 굉장히 많고 출시한 첫날 그만큼 좀 관심이 쏠렸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늘 밤사이 내일 이제 개장할 때까지 이러한 순위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이제 시세가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게임 순위가 좀 밀린다라고 한다면 올라가다 말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데브 시스터즈가 약간 그렇게 갔거든요. 게임 순위가 올라가서 상한가 들어갔다가 다음날 다 내려왔다라는 점, 요런 걸 참고하시면서 지금 넥슨 게임즈 들어가실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요 스팀이라는 사이트의 게임 순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순위를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살펴보면 아시아보다는 북미 그리고 유럽 쪽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기준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어요. 지금 굉장히 반응이 뜨겁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X 들어주신 이유 어떤 연유입니까? 뭐 지금 들고 있는 사람 시간으로 이제 오늘 종가에 샀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호재 속에서 내일 갭 상승을 한다 그러면 거의 17,000원 사야 되는데 저번에 이제 17,000원 올해 2월 달에서도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X를 든 이유입니다. 그런데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15,000원대 밑에서 산다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갭 상승했을 때 2월 달처럼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동접자,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동접자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10만 대가 아니고 이제 더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100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총이 1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결코 싼 게임사도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한 그 게임에 의해서 이 회사가 이제 갭 상승을 엄청나게 올라갈 수는 없다. 다행히 이제 주식 매도 선택권이 있는데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커지면서 올라왔을 때 이제 종가가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결코 싼 가격이 아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간에서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15,000원 밑에서 산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은태 매니저님도 올해 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게임주에 대한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넥슨 게임즈 이 종목을 좋게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넥슨 게임즈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게임주에는 별로 좋게 안 보세요? 아직은 실적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게임을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게임을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약간 조금 시장에서 저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섹터이긴 한데요. 일단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일단 호재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조기조 매니저님과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장중에 오늘 시초가가 17,00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직전 고점 라인이 17,950원이거든요. 그게 이제 17% 정도 되는 모습인데 이 자리가 지난 작년에 11월 달과 이번 올해 2월 달에도 한번 매물대를 찍고 나와서 내려왔어요. 만약에 이 자리를 이제 17,95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올해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한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그 가격까지 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윗꼬리를 단다라고 하면 빠르게 또 이제 매도 포지션을 바꿔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좀 위험성 투자로서는 이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프트업이 게임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IPO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크게 상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프트업 관련해서도 지금 접근을 해도 좋을지 여기 청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시면 올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딱히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크게 투자 안 해봐도 좋을 것 같다 하면 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프트업 공모주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올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올해 조기준 매니저님 갑자기 X로 바꾸셨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아까 게임 퍼스트에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니요, 지금 시프트업 상장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케이. 잘 모르니까 X를 들어주셨고 이가람 매니저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근데 공모 청약을 한다라고 한들 몇 주를 받을까가 문제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공모 청약 자체는 약간 시장 안 좋을 때 굉장히 좋은 대안주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가볍게 공모 청약하는 건 괜찮을 것 같고 대신에 상장 날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이 IPO 하는 종목들로 대안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넥슨 게임즈 시간 내에서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두 분 매니저님만 O를 들어주시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X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1.23%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또 내일 IR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목을 해봐도 되는 종목인지 OX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이중항체 플랫폼 ADC 관련해서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매니저님 ABL 바이오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OX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오,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어요. 먼저 김은태 매니저님 O 들어주신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유상증자라는 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하고 일반 공모 청약으로 다는 유상증자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상증자라고 하면 다들 이제 무상증자보다 안 좋은 거 아니니까 악재 아니냐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악재인 경우가 있고 호재인 경우가 있습니다. 호재인 경우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데 거의 대부분에 있는 제약바이오들은 자금력들이 모자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 갖고 자신에 대한 자금력들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3자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어떠한 특정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끌어오고 투자 방식으로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금으로서 내가 연구 개발에 좀 더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더 커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그 자금력들을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들이 어떻게 쓰냐면은 물론 연구 개발에 쓰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에 대한 부채를
차감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동산 투기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악재성이 많은데 제3자 유상증자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호재인 경우가 굉장히 과다하고 많고 또 이 ABA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제 ADC 플랫폼을 가지고 연구개발 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한번 연구개발을 좀 더 힘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더 발생할 수 있다 보다 보니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서 호재로서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단발성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업이 잘하고 있고 꾸준하게 연구개발에 대해 힘쓰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님, 내일 ABL 바이오 IR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근데 아마 지금 뭐 많이 알려진 거대로 왜 그냥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상에 대한 발표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자금 조달 자체가 앞으로의 임상 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고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호재이고 그다음에 공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유상증자 3자 배정인데 일반 3자 배정 증자를 한 게 아니고 본주가 아닙니다. 본주가 아니라 약간 본주로 했다면 약간 1,400억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웠던 상황도 있는데 1,400억을 본주가 아닌 김영식 전환 우선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CPS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환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3자 배정 자금 조달이다라고 봤을 때 ABA 바이오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굉장히 꽃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 분 모두 ABL 바이오 관련해서는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본장에서는 마이너스대로 끝났지만 그래도 시간 외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아주면서 플러스로 마감이 됐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일장에서 6.72%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는 특이점에서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최근에 바이오를 굉장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가지고 왔던 종목 이 이유는 수급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외국인 매수 4위세를 보여줬고요. 또 기관도 1위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시장에 있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규 매수가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세 분 매니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OX.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 X 이유 따로 있을까요? 신규 매수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 더 긍정적이게 들고 갈 수 있는 이제 보시면 좋겠지만은 신규를 접근하기에는 좀 다소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이게 점진적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수급적인 측면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거래량이 역대 최대 거래량을 불출하면서 오늘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이틀 만에 80만 원을 돌파했다는 건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은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세로너서 좀 더 차익 실현 물량 나왔을 때 그때 신규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만약에 제가 신규로 접근한다면 77만 원에서 77만 5천 원 정도 이 사이쯤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접근 차원에서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은 O를 들어주셨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O 들어주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오늘 왜 시주주가 1조 4천억 정도 역대급 수주가 나왔는데 이 주식이 잘 보면 품절주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주주가 75%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75%가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국민연금이 한 6%에서 7% 정도 들고 있고 외국인이 12%, 13%인데 지금 그 외국인과 기관이 또 산다. 그러면 지금 이제 10% 정도, 그러니까 700만 주가 그러니까 시장의 유통 물량인데 거의 펀드라든지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ETF가 매수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200만 주밖에 유통 주식이 없는데 지금 현재 오늘 30만 주, 어제 15만 주 되면서 기관들이 매수해 버리면 거의 그냥 품절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렇게 수주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다시 이제 언제 100만 원을 가느냐 이게 관점인데 이게 이제 올라가면 셀트리온도 같이 올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0만 원 트라이를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또 있다. 거기에 시도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장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장에서 6.72%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 바로 흥구석유입니다. 오늘장에서 석유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상승이라기보다는 1.3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석유주들 지금 시점에서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유주 지금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 OX 하나 둘 셋. XXO 조기준 매니저님 X 들어주신 이유 따로 어떤 걸까요? 근데 석유 관련하면 한국석유 막 추천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뭐 테마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실적을 보면은 1,200억의 영업이 1억입니다. 1억.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제가 보시면 2,200억 정도의 시총인데 이게 이제 석유 관련해서 이제 2,000인데 시총이 보면은 근데 1,200억에서 1억을 벌면 웬만한 식당도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실적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000억 정도의 시장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 결코 싼 주식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가격을 그동안 이제 흥구석유라든가 이제 지속적으로 전쟁 이후에 가스 가격 올라가면서 한국석유라든가 두 종목이 테마성으로 올라오면서 이 가격대에서 유지되고 있을 뿐이지 결코 펀더멘탈상으로는 결코 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언제든지 얼마큼 빠질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이다. 지금은 단순히 테마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은태 매니저님만 오를 들어주셨어요. 이 이슈 관련해서 좀 장기적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일까요? 이 이슈는 아니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말씀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테마 색깔을 짓는 것 중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테마가 더 깊기 때문에 그 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더 튈 수 있다. 지금 어차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직전 고점이 2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본다라고 하면 테마 색깔로 쓰면 지금 이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왕고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있다,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하시면서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종목 짚어봤습니다. 각각 5종목들 오늘 성적표를 어떻게 받았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그라미 3개를 받은 종목은 바로 2종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봤었던 현대로템, 오히려 지금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유지해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세 번째로 ABL바이오, 세 분 모두 동그라미를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종목이 동그라미 2개를 받았죠. 넥슨게임즈, 조기준 매니저를 제외하고 두 분은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구석유, 테마에 엮여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우리 김웅태 매니저님은 다시 2만 원대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종목 통해서 시장에서 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갈지까지 평가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매니저들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더 볼 수 있을지 그 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방송 이후에 잠시 후 저는 10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 진행할 거고요. 아마 오늘 시장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아니면 아마 다들 멘탈이 나가셨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멘탈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참고하시고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힘든 시장에서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김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잠시 후 10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기준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도 10시 10분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시장을 이제 뭐 알려드릴 텐데 찾아오시면 되는데 시장이 모든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주식이든 뭐 특별한 몇 종목 외에는 거의 다 이제 뭐 7, 8%씩 오늘 하락했고 최근 들어서 10%에서 20% 정도 종목이 다 빠졌을 텐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갔을 때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갈지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 같이 빠졌을 때는 빠지지만 올라갈 때 또 같이 안 올라가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데 이런 하락 속에서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시 10분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가람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도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저는 오늘 오스코테이라는 종목을 최고점에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아마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보니까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요. 중소형 종목인 러셀 2000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 국내장은 오늘보다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제가 알고 있는 이슈거리와 재료만 재파악을 하고 계셔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가장 잘하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과 재료, 이슈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10시 1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매니저를 검색하시는데 제가 아직은 방송을 안 여고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시 넘어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달 종목 1등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잠시 후 10시 이후에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 수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엔딩은 종목 1등 이가람 매니저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